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7월에 하는 부동산 임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홈택스에서 셀프 신고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이 1월에 사용했던 화면에서 또 바뀐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번 영상 끝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홈택스에 신고할 사업자 본인 명의로 로그인 하고요. 화면 위쪽 사업장 전환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팝업 창에서 보이는 사업장들 중에서 지금 신고서를 작성하려는 사업장을 선택해 줍니다. 화면에 있던 신고자 이름이 방금 선택했던 사업장 상호로 바뀌었고요. 이제 이 사업장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번 신고는 일반 과세자가 6개월마다 하는 정기 확정 신고니까 정기 확정 신고 항목을 선택해 주고요. 그러면 신고서 작성 화면이 나옵니다. 바로 작성을 진행해 보면요. 불려온 사업자 등록번호 맞는지 확인해 보고요. 옆에 있는 확인 버튼 클릭해 줍니다. 화면에 불려온 사업장 관련 기본 정보들 확인해 보고요. 모두 맞으면 저장해 줍니다. 화면이 넘어가면서 세금 비서를 이용해 볼 건지 안내가 나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세금 비서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신고서 작성 기본 화면에서 작성을 진행해 볼 거니까요. 이 안내에서는 아니요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할 메인 화면이 나왔는데요. 화면에서 보면 이번 신고서에서 작성해야 하는 여러 항목들에 이미 숫자들이 불려와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국세청에서 지난번 신고 자료 등을 참고해서 임의로 입력해 둔 거니까요. 신고서 작성에 참고하면 됩니다. 매출액 같은 주요 항목에 입력되어 있는 금액이 이번에 본인이 신고하려고 하는 금액이 맞으면 그 항목은 새로 작성할 필요 없이 바로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입력되어 있는 금액이 이번에 신고할 금액하고 차이가 있으면 입력되어 있는 금액은 무시하고 이번에 신고할 금액을 신고서에 직접 새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신고서 작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부터 시작해 보면요. 팝업 창이 뜨면서 직전기에 신고했던 내용을 불러오겠냐는 안내가 뜨는데요. 직전기에 신고한 내용을 이용하면 해당 서식 작성이 편해지니까요. 일단 직전기 내용을 불러오는데요. 그러면 직전기에 신고했던 임차인, 보증금, 월세 정보가 그대로 불려와서 이번에 신고할 신고 대상 기간 6개월에 대한 임대 수익 금액까지 필요한 항목들이 모두 입력된 상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내용이 내가 신고하려는 금액하고 맞으면 여기서 바로 입력 완료 클릭하면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입력된 금액에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팝업창 위쪽에 있는 임대사업 명세 입력 버튼을 클릭해서 본인이 신고하려는 정확한 내용을 모두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번에 신고하려는 내용대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을 모두 끝냈으면 입력 완료 클릭하고요. 그러면 바로 다음 팝업창으로 기타 항목을 입력하는 팝업창이 뜨는데요. 이 부분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수입으로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상황은 일반 과세자 신고하는 상황이니까요. 월세 받고 세금 계산서 같은 것 발급했었을 테니까 발급 여부 질문에는 발급한 것으로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입력할 금액이 자동 계산돼서 입력되고요.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 금액이 맞으면 입력 완료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과세 표준 명세를 입력하는 팝업창이 뜨는데요. 이제 이 부분도 작성해 주면 됩니다. 지금 신고자는 부동산 임대업 단일 업종이고 임대부동산 한 곳에서 발생한 수입만 신고하는 상황이니까 팝업창에 보이는 매출금액 합계를 아래쪽 입력창에서 부동산업 항목에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입력을 끝내고 입력 완료 클릭하고요. 그러면 팝업창은 없어지고 신고서 입력 화면이 보여지는데요. 화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팝업창에서 입력했던 내용이 모두 반영돼서 입력돼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는 수정하기로 바뀌어 있는 게 이미 작성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간주 임대료 입력했던 것, 그리고 과세표준 명세 입력했던 것 모두 적용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혹시 수정해야 할 부분을 발견하게 되면 해당 항목에 붙어 있는 입력 수정 버튼을 클릭하고요. 수정이 필요한 금액을 직접 수정해 줘도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면 임대 수입에 대한 내용을 신고서의 매출 내용으로 작성하는 건 모두 끝난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공제 감면 세액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우선 매월 월세를 받고 발급해 주었던 세금 계산서를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급했을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세액 공제를 작성하는데요. 팝업창 위쪽에서 보면 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이 적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직전 연도 매출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내용 잘 확인하시고 해당하는지 여부를 선택해 줍니다. 화면은 해당으로 선택했고요. 그리고 신고 대상 기간 6개월 동안에 발급했던 세금 계산서 발급 건수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입력 완료를 클릭하고요. 그러면 해당하는 세액 감면 금액 적용된 것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번 부가세 신고를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신청할 건데요.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항목을 선택하고요. 팝업창을 보면 팝업창 제일 위쪽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 찍혀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입력 완료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 화면에 세액공제 10,000원 추가가 됐고요. 이제 신고서에서 신청할 세액공제 금액은 총 11,200원이 된 겁니다. 다음은 매입세액을 입력할 차례인데요. 이 매입세액은 신고 대상 기간 6개월 동안 지금 신고하는 해당 임대부동산하고 관련해서 지출된 비용 금액 중에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만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부동산을 수리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아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일단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선택하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은 경우라면 전자세금 계산서 받은 내역 입력하는 부분에 해당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지금 화면 사례는 거래처 한 곳에서 세금 계산서 한 장을 받은 경우고요. 해당되는 금액을 입력했습니다. 종이세금 계산서로 받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종이세금 계산서 입력 부분에 같은 방법으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입력을 끝냈으면 입력 완료 클릭하고요. 신고서 화면에서 보면 방금 입력한 매입 내역 입력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번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신고서 작성은 모두 끝난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작성된 내용들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고요.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도 직접 꼼꼼히 계산해 봐서 내가 신고하려고 했던 금액하고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게 좋고요. 내용이 모두 맞아서 지금 작성된 대로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납부할 세금 금액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 제출이 완료됩니다.